거절을 극복하는 55초의 법칙. 거절을 극복하는 55초의 법칙.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거절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업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5초 법칙의 핵심 원리와 이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법칙이 어떻게 당신의 삶과 경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입니다. 만드니 김효석 박사,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 전문가이자 쇼호스트 출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멘토. 김효석 박사는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에서 영업을 시작해 평화방송 아나운서를 거쳐 대한민국 홈쇼핑 업계를 선도한 CJ 오쇼핑 쇼호스트 팀장으로 활약했다. 방송과 세일즈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연구하며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기업 CEO, 영업 전문가, 방송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프레젠테이션 및 마케팅 전략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KBS, 아침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설득과 마케팅의 노하우를 널리 전파했다. 25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며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OBM 설득 마케팅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김효석 박사의 강의는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 고객이 절로 소개하는 브랜드 만들기,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등 실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노하우를 제공한다. 홈쇼핑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전설적인 쇼호스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 박사로 김효석 박사가 전하는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세요. 강의문에 017738422663 5초 법칙이란 무엇인가? 5초 법칙은 멜 로빈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발견한 메타인지 도구입니다.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과 우리의 뇌가 그것을 막는 순간 사이에 5초의 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5초 법칙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나 의무에 대해 행동하려는 본능이 일어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망설이는 순간 여러분은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1에 도달하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여러분이 목표나 의무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마음속의 걱정, 생각, 두려움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5초 법칙을 단순한 트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은 여러 중요한 일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걱정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며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망설임, 과도한 사고, 자기 억제의 습관을 방해합니다. 이 법칙은 5초라는 특정 시간에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단순히 멜 로빈스가 처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초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너무 길지 않아 과도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너무 짧지 않아 적절한 행동을 취할 시간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도구, 뇌의 패턴을 무시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5초 창, 본능적으로 행동하려는 순간과 뇌가 이를 막는 순간 사이의 시간, 즉각적인 행동.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생각하지 말고 즉시 움직이세요. 습관 변화. 반복적 사용으로 두려움과 망설임의 패턴을 깨뜨립니다. 5초 법칙의 발견 이야기. 5초 법칙의 탄생은 멜 로빈스의 개인적인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그녀는 41세로 재정, 직업,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그녀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매번 스누즈 버튼을 눌러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문제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멜은 법학학위를 받은 후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 공공변호사, 법률회사 변호사, 기술 스타트업 근무, 코칭 사업을 시작했고 우연히 미디어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스와의 리얼리티 쇼 계약이 무산되면서 그녀는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레스토랑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을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두려워졌고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멜은 TV에서 로켓 발사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들으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도 로켓처럼 스스로를 침대에서 발사시켜야겠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내 자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게 만들자. 단순한 본능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멜은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꾸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에게 4, 3에게 2-1. 그리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5초 법칙이 탄생했습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 5초 법칙을 처음 사용했을 때 멜 로빈스는 그것이 단순한 알람식의 트릭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도구는 그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5초 순간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5초 법칙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행동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매 움직임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법칙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5초 법칙을 사용한 후 자신에 대한 용기,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통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법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삶을 몽유병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향상, 내면의 강점과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습관 변화, 오래된 부정적 패턴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합니다. 관계 개선, 직장과 개인 관계에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합니다. 생산성 증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내면의 평화, 불안과 두려움을 제어하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이 법칙의 진정한 가치는 작은 행동들이 자신감과 생산성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삶을 전진시키는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멘텀을 만들고 자유와 힘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듯이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단계가 연쇄 반응을 시작하여 체중 감량, 집 구입, 결혼 관계의 개선과 같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초 법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새로운 행동 패턴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망설임, 두려움에 기본적으로 빠지는 대신 자동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조치를 취할수록 진정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초 법칙이 작동하는 이유. 단순하지만 강력한 5초 법칙이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5초 법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메타인지 기술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의 뇌에는 변화를 막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습관을 깨거나 어렵고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뇌는 여러분을 막기 위해 작동합니다. 뇌는 불확실하고 두렵고 새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수백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에 따르면 인간은 95%의 시간 동안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느낍니다. 다마시오는 인간을 생각하는 감정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감정 기반, 논리 기반.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택의 장단점을 모두 계산한 다음 감정에 기반하여 직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실제로는 일어나고 싶은 기분이 드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초 법칙은 이 감정적 결정 과정을 방해합니다. 5에게 4, 3에게 2-1로 카운트다운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1. 주의 전환. 걱정과 자기 의심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목표에 집중합니다. 2. 전두엽 피질 활성화. 변화 집중, 의도적 행동에 사용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3. 시작. 의식 작동. 나쁜 기본 패턴을 방해하고 새로운 긍정적 패턴을 촉발합니다. 4. 활성화 에너지 극복.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저항을 극복합니다. 5초 법칙은 또한 습관의 황금률과 일치합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행동 패턴을 대체해야 합니다. 5에게 4, 3에게 2-1개월라는 카운트다운 트릭은 여러분의 새로운 행동 패턴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대신 5에게 4, 3에게 2-1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5초 법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초 법칙은 감정보다 목표와 의무를 우선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용기의 힘. 용기는 어렵고 무섭거나 불확실한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용기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의 한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5초 법칙은 정확히 이 용기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법칙을 사용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무섭고 불확실하며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 직면하고 여러분의 삶, 일 관계 속에 있는 기회, 마법, 기쁨을 열어젖히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업 전화의 용기. 호세는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임금 인상을 요청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상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기대 이상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브라이스는 5초 법칙을 사용하여 2년 동안 요리책을 쓰고 출판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센노블에서 책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순간
후안이 타는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직 활동과 친구가 추천한 회사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신을 밀어붙여 얻고자 했던 것, 꿈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용기는 실제로 밀어붙임입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말하고 나타나고 먼저 가고 손을 들거나 어렵고 무섭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주는 밀어붙임입니다. 역사, 비즈니스, 예술, 음악 분야의 영웅들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롤러파크가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움직임이 아니라 가장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녀는 그 유명한 버스 좌석 거부 사건에서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는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로자 파크스는 망설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신의 본능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있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할 때,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아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 아마도 여러분은 혼자일 것입니다. 5초 법칙은 그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찾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바에서 매력적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회의에서 손을 들어 의견을 말하는 것, 경력에 변화를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 또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신을 억제하는 어떤 이유를 사용하든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다. 시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변명과 이유는 틀렸습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은 없습니다.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가, 우리는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간, 임금 인상을 요청할 시간, 문제를 제기할 시간, 또는 일을 시작할 시간을 기다리며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합니다. 웨인 그레츠키가 말했듯이 당신이 시도하지 않는 슛은 100%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시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항상 주저한 것을 후회합니다. 기다림의 게임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로 뮤지컬 해밀턴의 창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는 이 작품을 쓰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기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압도적인 자기 의심으로 피렌체로 도망쳤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을 설립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잠시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2가지 강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강력한 질문이며 우리는 충분히 자주 묻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오디션을 보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다음 100만 달러짜리 사업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형편없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적어도 당신은 시도했습니다. 역할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관련된 것은 당신입니다.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힘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밀어붙여 시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법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발견하거나 당신을 선택하거나 당신을 무대로 끌어올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꿈을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은 기다리지 않고 시작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저자 E.L. 제임스는 허락이나 적절한 시간 또는 준비된 느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와일라잇을 주제로 한 블로그에서 에로틱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래미상을 수상한 뮤지션 에드 시런은 15세에 영국의 공원에서 허가도 없이 노래를 부르며 발견되었습니다. 기다림, 생각, 거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작할 용기와 계속 나아갈 규율. 5초 법칙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5에게 4, 3에게 E-1은 당신이 머릿속에서 벗어나 시작하도록 강요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5초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결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내립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95%들의 시간 동안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다마시오가 말했듯이 인간은 생각하는 감정 기계이지 감정을 느끼는 생각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선택의 장단점을 모두 계산한 다음 감정에 기반하여 직감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어나야 할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어나고 싶은 기분이 드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의 감정은 목표나 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행동한다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5초 법칙은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감정인식. 현재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합니다. 카운트다운 실행. 5에게, 4, 3에게, 2-1로 카운트다운하여 감정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즉각 행동. 생각하지 말고 신체적으로 움직이세요. 감정은 행동을 따라옵니다. 습관 형성.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행동 우선의 접근 방식을 내면화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성취를 이루는 방법을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재능과 연습 때문이지만 다른 핵심 요소는 여러분과 내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에서 분리되어 신체와 입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축구 경기가 4쿼터로 이어질 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피곤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지 제한일 뿐이며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와 팀은 이를 무시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나이키가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그냥 하세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잠재력을 결코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고려하기 위해 멈추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일단 망설이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장단점을 저울질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고려하게 되며 결국 그것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초 법칙 시작하기. 5초 법칙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삶에서 푸시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하루 종일 발생합니다. 다음은 5초 법칙을 시작하는 간단한 단계들입니다. 푸시 순간 인식하기.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이것이 5초 법칙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거꾸로 세기 시작하기. 머릿속으로 5에게, 4, 3에게, 2-1을 세기 시작하세요. 높은 소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1에 도달하면 즉시 행동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손을 들거나 전화를 걸거나 첫 단계를 취하세요. 일관되게 연습하기. 하루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푸시 순간에 5초 법칙을 사용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행 상황 추적하기. 5초 법칙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메모하세요. 5초 법칙을 처음 사용할 때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기, 이메일 보내기, 물 한 잔 마시기 또는 한 번에 스쿼트하기와 같은 작은 행동들로 시작하세요. 이러한 작은 승리는 더 큰 도전에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초 법칙의 핵심은 그것이 메타인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거꾸로 세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여를 정신적으로 바꿉니다. 기본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통제력 주장이라고 부르는 일을 합니다. 카운팅은 변명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95% 성공률. 5초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한 사람들의 비율 40 더하다. 적용 분야. 5초 법칙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삶의 영역수 100K 더하다. 사용자.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5초 법칙을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할 것이고 때로는 법칙을 사용하는 것을 잊을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5초 결정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초 법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도구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사용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서의 5초 법칙 적용. 영업은 거절과 불확실성이 일상적인 분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5초 법칙이 영업 전문가들에게 특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콜드콜링, 후속 조치, 가격 협상 또는 단순히 아니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웰은 USA의 크리스탈이라는 영업 관리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탈의 전체 영업팀이 5초 법칙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서 첫 번째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5초 법칙이 영업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콜드콜링 두려움 극복하기. 많은 영업사원들은 낯선 잠재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매튜는 5초 법칙을 사용하여 C레벨 임원들에게 콜드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5에게, 4, 3에게 2-1을 세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자신감 갖기에 캔은 프로젝트 관리 협회 전국 컨퍼런스에서 5초 법칙을 배운 같은 날 이를 사용하여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앨런도 PGA 투어 이벤트에서 이 법칙을 사용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12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판매 장벽 극복하기. 제나는 새로운 직접 판매 사업에서
판매 도구로 5초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칙은 판매가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단지 판매를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과거에 겪었던 장벽을 극복하고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팀 성과 향상시키기. 관리자들은 전체 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5초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주와 같은 관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팀에 이 법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주도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전체 팀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영업에서 5초 법칙의 핵심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비즈니스의 일부일 뿐입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아니오에 직면할 때마다 O에게 4-3에게 E-1을 세고 다음 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에서 감정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고객의 반응이나 거래의 상태에 따라 하루 종일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초 법칙은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영업 환경에서 적응력과 회복력을 키우세요. 여러분이 거절당하거나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O에게 4-3에게 E-1을 세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각 아니오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업에서는 지속적인 행동이 항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신감 구축하기. 자신감은 5초 법칙의 가장 강력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5초 법칙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멜 로빈스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본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 자신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5초 법칙을 사용할 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 축하하기. 매일 작은 행동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지속적인 행동 취하기. 5초 법칙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하세요. 완벽주의 극복하기. 발전에 집중하고 완벽함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기 수용 실천하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를 용납하세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핵심은 행동입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자신감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진정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느끼기를 기다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감은 행동 후에 옵니다.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마를로우는 5초 법칙을 배운 지 며칠 만에 이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원했지만 계속 변명을 만들었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자신을 밀어붙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마음을 정리하면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믿을 수 없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O에게 4-3에게 E-1을 세고 그것을 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것으로 바꾸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는 대신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감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행동하세요. 발전에 집중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쌓여 진정한 자신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거절 극복하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영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결국 영업은 거절의 게임입니다. 성공적인 영업사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표를 향한 필요한 단계로 봅니다. 5초 법칙은 거절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절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니오는 여러분에 대한 아니오가 아닙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거절이 발생할 때마다 O에게 4-3에게 E-1을 세고 이 인식을 강화하세요. 거절의 본질 이해하기. 거절은 단지 현재 상황에 대한 아니오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아니오가 아니며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판단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업 상황에서 거절은 단지 잠재 고객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시기가 맞지 않거나 또는 현재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을 기르세요. 대신 그것을 유용한 데이터 포인트로 보세요. 각 거절은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거절을 개인적인 실패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복력 키우기. 회복력은 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회복력이 높은 영업사원들은 거절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5초 법칙은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O에게 4-3에게 E-1을 세고 다음 잠재의 고객으로 넘어가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감정에서 벗어나 다음 기회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회복력을 키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절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 입니다. 이 관점은 거절에 장기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거절을 게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특정 수의 아니오를 목표로 설정하세요. 이것은 거절을 두려운 것이 아닌 목표를 향한 단계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접근법은 영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거절 게임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잠재적인 거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거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고 준비에 집중하세요. 거절은 단지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거절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과 달성하기. 5초 법칙은 목표 설정과 달성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과 같이 목표 지향적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계획에서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표를 세우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5초 법칙은 이 간격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목표 대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더 많은 고객 확보보다는 이번 분기에 15명의 새로운 고객 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스마트 목표 설정.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시간 제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기. 큰 목표를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압도감을 줄이세요. 1일 행동 계획 만들기. 매일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세요. 5초 법칙으로 행동하기. 망설임이 생길 때마다 5에게, 4, 3에게, 2-1을 사용하여 계획된 행동을 취하세요. 진행 상황, 검토 및 조정.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하세요. 5초 법칙의 강점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목표와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가렛이 그녀가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체육관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데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책임감입니다. 목표와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팀 환경에서는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5초 법칙을 함께 사용하면 전체 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승리를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이는 지속적인 진보와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라우라가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월 $4,000의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학사 학위를 마치고 몇 개의 4,000피트 산을 등반했듯이 여러분도 한 번에 한 단계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업 효율성 극대화하기. 영업에서 성공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5초 법칙은 영업 프로세스의 다양한 측면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관리부터 고객 관계 관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업에서 5초 법칙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리 개선, 이메일 확인, 소셜미디어 스크롤, 불필요한 회의와 같은 시간, 낭비 활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활동에 빠지려고 할 때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중단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으로 다시 집중하세요. 콜드 콜링 효율성. 많은 영업사원들이 콜드콜을 미룹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망설임을 없애고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를 걸기 전에 5에게, 4, 3에게, 2-1을 세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행동하세요. 고객 후속 조치. 일관된 후속 조치는 성공적인 영업에 필수적입니다. CRM 시스템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고객을 볼 때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즉시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고객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하기. 네트워킹 이벤트나 회의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영업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마다 5초 법칙을 사용하세요. 5에게, 4, 3에게, 2-1을 세고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또한 5초 법칙은 영업 관리자들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코칭 대화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미루는 대신 5에게, 4, 3에게, 2-1을 세고 바로 행동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은 영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세요. 5초 법칙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세요. 콜드 콜링 후속 조치 네트워킹 시간 관리 거래 마감형 306,090. 5초 법칙을 영업 프로세스에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며 궁극적으로 더 성공적인 영업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법칙을 실천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5초의 철학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5초 법칙은 단순한 도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철학이며 개인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결정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5초의 용기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멜 로빈스가 말했듯이 변화는 여러분이 어렵고 무섭거나 불확실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5초 법칙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더 많은 판매를 성사시키거나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초 법칙의 실천을 통해 배울 중요한 교훈들, 자기 신뢰,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자신감을 구축하세요. 행동의 중요성,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현재의 힘, 적절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회의 적입니다. 가능성의 발견, 행동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더 많은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5초 법칙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할 것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5초의 용기를 찾으세요. 매일 스스로를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5초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따르고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요? 아니면 5에게, 4-3에게 E-1을 세고 다른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성공할 용기도 있는 것입니다. 멜 로빈스,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 책을 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김효석 박사의 저서 OBM, 설득 마케팅 80ppdf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강연 소식도 받아보십니다.